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시장의 큰 세 가지 체크포인트, 이와 더불어서 내일의 공략주까지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대복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반갑습니다. 네,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 오늘 어떤 걸로 가져오셨나요? 글쎄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한꺼번에 다 나왔다. 그래서 이게 매도의 시작이냐 이런 것들 좀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사실 10월 1일부터 굉장히 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 건가 이런 것들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내일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가 시장을 이걸 팔아야 되느냐 또 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급과 더불어서 중요한 내용들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외국인의 동향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현물, 선물 모두 매도를 좀 했어요. 이것이 매도의 시작일까요? 글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시적인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 시장에 매수했는데 표에서 보시면 표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현물 시장에서 지금 현재 매도를 575억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 여기에 이제 표는 조금 빨리 나왔는 건데 2,200계약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했다는 것은 지금 방향성을 아래에다 모두 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무엇이 문제였냐면 장중에 선물 계약이 장중한테 한 5천 계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전체 시장으로 선물 계약이 5천 계약이 나오니까 이게 매도의 어떤 서곡이 되지 않느냐 이런 흐름이 됐는데 이것이 종반 이후로 강하게 이제 또 하락폭을 축소하다가 마지막 종반에 와서 다시 매도 계약을 2천 계약으로 늘렸는데 현물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표의 마지막 종반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상으로 보면 오늘 매도했던 것들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번 이제 우리가 고점을 딱 치고 나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물량들이 늘어났던 시점, 이 점에서 보면 현재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 그러니까 지금 9월 19일 날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단기 고점을 찍었던 날인데 이날부터 외국인들이 10월 2일까지 했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도 매수하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하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포지션을 계속 가져왔는데 오늘 전방위로 때리니까 이게 혹시라도 이제 매도를 하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아마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옵션 만기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10월 달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입니다. 선물 포지션이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이 264.20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 분기점인데 이 이하에서는 계속 이익 나는 어떤 포지션이니까 매도하면 매도할수록 유리한 거죠. 근데 예전에도 이런 포지션이 나온 이후에 포지션이 종반에 가면서 약간 변화했습니다. 위로 변화했는데 지금은 2포인트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융통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려가도 좋고 올라가도 손실이 아니니까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오늘 테스트해봤다 이렇게 보면 내일 가서 이런 어떤 흐름들로 연결될 거냐 저는 지금 현재는 단기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것이 완전히 추세 변화가 아니라 단기적인 좀 매도였다.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막판에 좀 사들어오는 모습 이런 것이 최근에 좀 많이 나타났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동향을 먼저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럼 여기서는 좀 우려할 게 없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지표 개선. 이것도 사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거든요. 10월 초에 또 경제 지표들 대거 발표가 되면서 ISM 제조업 지수도 기준선 50을 좀 넘었고 미국의 9월 고용도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10월 1일 날 발표됐던 어떤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넘어서는 확장 국면으로 진입했죠. 이렇게 해서 시장이 좋았는데 전날에는 또 지금 ISM 서비스업 지수도 좋았고 또 이제 ADP 고용 지표도 굉장히 개선이 돼서 우리가 내일 있을 미국의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만 좋아지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지표가
지표가 개선이 됐는데 우리 미국 시장에는 그렇게 큰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시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은 이제 IT 관련주들의 어떤 이런 수출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국의 어떤 이 확장 국면에 들어왔다는 거하고 그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표를 하나 보겠는데요. 미국의 이제 시티은행에서 발표되는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점선으로 돼 있는 어떤 시장 흐름이 미국 시장인데 기준선 제로 라인을 넘어서는 어떤 이런 시장 흐름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미국은 경기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해주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요. 전 글로벌 시장은 미국 시장이 좋아져야지만이 지금 현재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지금 중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어떤 이런 흐름들도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ISM 제조업 지수가 53.1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53.1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연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50을 넘어서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 경기는 좋아지는 쪽으로 갔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내용 안에 신규 오다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고용의 어떤 흐름도 50을 강하게 치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저께 55.1로 서프라이즈하게 움직였다는 것은 미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에서 서비스업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은 경기가 좋아지는 징후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지표에 영향을 받느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이 IT 섹터들의 어떤 기술주들은 서로 상반된 어떤 뭐 인텔이나 이런 쪽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래로 내리는 반면에 네. 지금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고점을 내고 가는 어떤 흐름인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애플과 구글이 신고가를 내면서 앞으로 쭉 뻗어서 애플은 점선 지금 현재 선 차트인데 아래에서 다시 올라오는 어떤 흐름이지만 구글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고 우리 흐름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좋아졌을 때 삼성전자나 IT 섹터들의 움직임들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렇게 보시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표시가 지금 현재 ISM 제조업 지수인데 제조업 지수가 오를 때마다 우리의 삼성전자나 지금 현재 한국의 전기전자 업종들은 굉장히 강하게 올랐던 어떤 흐름이라고 보면 지금 53으로 쭉 뻗어간 이 시점이면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지금 올라가는 것이 맞고 지금 현재 동행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IT 섹터들 우리가 좋게 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차트를 보시면 MSCI의 코리아의 어떤 그 기업 실적의 어떤 상향 조정 비율 차트입니다. 네. 이것을 보시면 3분기에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EPS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상향으로 변화하는 어떤 종이 유틸리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IT 하드 업종입니다. 그래서 IT 하드 업종이나 IT 소프트 업종들이 전부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볼 때는 앞으로도 이 지금 현재 IT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랠리를 이어갈 거다. ISM 제조업 지수가 좋아졌다는 것 단순하게 미국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국내 시장도 연관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시장의 주도주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IT 쪽에 조금 더 힘을 내준다면은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이슈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뭐 영업이익 7조 5천억 원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얼마나 시장에 힘을 보태줄 수 있을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이 딱 발표난 뒤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걸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사야 되느냐 이런 어떤 흐름인데요. 최근에 주가의 어떤 움직임은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다. 지수보다 아웃퍼폼한 이런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서프라이즈한 어떤 실적으로 예상되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좋았는데 나는 결론적으로 조금 팔고 저점을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실적을 지금 현재 각 증권사마다 조금 다른 어떤 흐름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어떤 증권사 지금 나타내는 표는 NH농협에서 제공하는 어떤 지금 실적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내일 가면 바로 주겠죠. 근데 매출액이 52조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7조 5천억이 넘는
7조 8천억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7조 이상 나오면 조금 이제 좋은 거고 7조 5천억 이상이면 서프라이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 스마트폰의 어떤 흐름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좋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그 삼성전자의 어떤 구조 중에서 20%에 가까운 어떤 그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스마트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쪽에서 보면 26조 7천억 이 정도의 어떤 매출액이 나올 것이고 영업이익이 4.9조니까 역시 7조 8천억에서 4조 9천억 거의 5조에 가까운 흐름이 정보통신,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시장은 굉장히 중요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요 지금 오늘 빼고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했습니다. 계속 지금 매수했던 이유는 이런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이런 실적이 나오고 난 뒤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연결될 확률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실적이 발표됐던 7월 달에 확정치가 발표된 다음에는 한 번 더 랠리가 위로 강하게 올라갔던데 오늘 지금 현재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9월 달부터 한 달 동안에 계속 쭉 오르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셀 더 팩트,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자. 이런 어떤 시장 흐름이 작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 흐름은 서프라이즈한 어떤 실적이 7조 5천억 이상이 나온다면 아래로 눌려줬을 때 오히려 매수가 다시 일 거다. 그래서 140만 원에 근접하는 자리에서는 청산의 포인트로 가주는 것이 맞겠고 아래로 120만 원대에 근접하는 자리에서는 다시 재매수해서 가는 어떤 전략이 좋겠다. 재매수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의 어떤 호전과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한다면 지금 결론은 실적이 나오는 순간에 이익 실현하고 눌림목을 기다려서 재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내일의 유망 업종은 어떤 쪽을 선정하셨나요? 유망 업종은 이제 이것 비슷하게 태블릿 PC 쪽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IT IT네요. 부품인데 아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어떤 향이 굉장히 좋았는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지금 애플에 뒤지지 않지만 지금 현재 그 태블릿 PC 쪽에서는 애플에 따라가려면 아직까지 굉장히 멀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태블릿 PC가 나오는데 윈도우 8을 탑재한 어떤 태블릿 PC 서피스라는 어떤 그 태블릿 PC가 출시가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항마로서 우리가 갤럭시 10.1 대용량이 나와서 이것이 이렇게 용량화가 커지는 어떤 이런 시장 흐름들이 전개된다면 태블릿 PC 쪽에 있는 어떤 시장 흐름들은 좋을 거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다음에 표를 보시면 태블릿 PC 시장은 현재 어떻게 보면 위에 하늘색의 어떤 이 흐름이 지금 2010년도, 11년도에 애플이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흐름이고 안드로이드 폰 전체가 아래 밑에 파란색인데 이 흐름은 2012년에 조금 이제 속도가 강화되고 2013년도 되면 태블릿 PC 시장은 스마트폰하고 비슷한 어떤 시장 흐름으로 양대의 어떤 시장이 나눠질 가능성이 높고요. 2014년 이후부터는 강하게 올라올 거다. 그러니까 유망한 업종은 태블릿 PC, 특히 대용량 화면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관련주로는 ELK나 플렉스컴, 일진 디스플레이 등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혹시 내일의 공략주도 그 중에서 선정을 하셨나요? 네, 그 중에서 선정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종목 중에서는요, ELK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ELK 하면은 태블릿 PC 쪽에 어떤 대용량에도 좋고 소용량에도 큰 어떤 수혜가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ELK가 LG전자 쪽으로 납품하다가 납품처를 글로벌 시장의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소니 쪽으로 지금 현재 납품처를 다변화했습니다. 다변화했고 지금 현재 사실은 ELK 자체의 어떤 기술력으로
보면 지금 현재 큰 어떤 그 대용량화 쪽에는 지금 현재 일진 디스플레이나 플렉스컴이나 ELK나 거의 비슷한 어떤 수준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월간 단위의 어떤 그 생산량으로 따지게 되면 ELK가 굉장히 성장성이 돋보인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이게 확장되는 어떤 속도와 이런 것들이 맞물려 주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영역에 왔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한 이제 다른 종목들은요. 플렉스컴은 제가 지난주에 추천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도 지금 일정 부분 올랐는데 이 종목은 최근에 오르고 난 이후에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서 공략하면 아마 적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정말 2달 연속 꾸준하게 오르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설정할까요? 예, 오늘 이제 외국인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와서 밀었습니다. 오늘 18,300원에 끝났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이라면 역시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좋겠다. 매수 가격은 보합 18,3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고요. 위로의 어떤 목표치는 지금 현재 EPS나 이런 성장성을 감안하면 22,000원까지 늘려 잡으셔도 무방하겠다. 그러니까 20% 정도의 어떤 목표치는 나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아래로 17,000원 라인을 하향하게 되면 이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가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니까요. 내일 보합권 이하에서 ELK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넥스트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에는 22 통화정책회의와 더불어서 FOMC 회의록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또 실려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체크해보면서 내일장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트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옵션 가격